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6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 뿌라비룬으로 인해서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비가 예상됩니다. 뿌라비룬은 내일 제주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앞서서 장마 전선을 밀어올리면서 최대 400mm에 달하는 호우를 불러와 큰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양산 통도사와 보은 법주사 등 한국의 산사 7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7세기부터 9세기 사이 창건된 종합승원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월드컵 16강전에서 동반 탈락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메시와 호날두의 월드컵 8강 맞대결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6년 만에 한반도를 찾아온 7호 태풍 뿌라비룬이 계속 북상해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비가 예상됩니다. 뿌라비룬은 내일 저녁쯤에야 제주도에 접근할 전망이지만 한반도 상륙에 앞서서 장마 전선을 밀어올리면서 물폭탄을 불러와 큰 비 피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 박경준 기자입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폭우를 쏟아부은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7호 태풍 뿌라비룬이 북상하며 장마전선을 밀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태풍과 거리가 먼데도 많은 비가 내린 건 태풍이 끌어올린 수증기 탓입니다. 태풍의 열대 수증기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장마전선으로 공급되면서 비구름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장마전선은 중부지방에 자리 잡아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부지방 곳곳에 오전부터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태풍은 예상보다 더디게 일본 오키나와 남쪽 먼바다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북상 중인 7호 태풍 뿌라비룬은 월요일 제주 서귀포 서쪽 해상을 지나 남해안을 거쳐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산지에 최고 400mm 이상, 전국에도 100에서 2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과 장마전선이 겹쳐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경남 통도사를 비롯한 국내 산사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알리는 13번째 유산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한국의 3대 사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남 양산 통도사. 절이 있는 산의 모양이 부처가 불법을 설파한 인도의 산모습과 같다는 뜻에서 통도사라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이처럼 1000년이 넘게 불교 문화를 계승해온 산사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통도사와 함께 영주 부석사와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등 총 7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초 사전 심사에서는 통도사와 부석사, 법주사와 대흥사 4곳만 등재 권고를, 나머지 3군데는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세계유산위원회는 21개국 만장일치로 산사 7곳을 모두 합쳐야 유산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산사는 7세기부터 9세기 사이 창건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앞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은 유네스코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산사 7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은 석굴암과 불국사 등을 포함해 총 13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 지 열흘 만에 북중 접경 지역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랜만에 황병서 전 총정치국장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말 실각했던 황 전 총정치국장이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 시찰에 공식 수행한 건 어떤 의미일지 백대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단동시에서 불과 31km 떨어진 평안북도 신도군의 비단섬을 방중 열흘 만에 찾았습니다. 신도군을 대규모의 가을 생산 기지답게 잘 꾸리고 가을 재배를 과학화 현대화하여 시찰엔 중국 통인 김성남 당 국제부 1부부장과 함께 지난해 말 자천된
황병서 전 총정치국장이 8개월 만에 수행원으로 언급됐습니다. 황병서 동지, 한광상 동지, 김성남 동지, 저영원 동지, 국무위원회 부장 김창선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북한 매체의 호명 순서는 권력 서열을 반영합니다. 황병서가 최소한 당 부장 수준의 직위로 사실상 복권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광상, 김성남 제1부부장보다 앞자리에 놓은 것을 보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자리에 복귀한 것으로 보이고요. 황병서가 지난 5월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맨 앞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군사 관련 업무를 다룰 것이란 관측이 전해집니다. 황병서의 복권은 최근 2인자 자리를 굳힌 최룡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당 간부를 포함한 전 주민에 대한 통제와 인사권을 쥐고 있어 다른 부서보다 막강한 힘을 가진 북한 권력의 핵으로 꼽힙니다. 앞서 황병서 역시 군부 최고위직인 총정치국장을 지내며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다 당 조직지도부가 주도한 검열로 해임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최근 수개월 동안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북한이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 생산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최근 수개월 동안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 미 MBC 방송은 현지 시간 29일 미 정보기관이 이같이 믿고 있다고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의 비핵화 외교전에도 북한은 핵무기 원료인 농축 우라늄을 계속 생산했다는 겁니다. 정보기관 브리핑을 받은 관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비축량을 줄이거나 생산을 중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송은 또 미 정보기관은 영변 외에도 비밀 핵시설이 한 곳 이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로스는 지난 26일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건물과 도로 같은 인프라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분석한 건데 38로스 측은 그러나 이것으로 원자로 가동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북한 비핵화 선언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댓글 조작 주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를 이틀 만에 재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뒤 첫 주말을 반납한 채 김 씨를 상대로 14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14시간 조사를 받은 뒤 마스크를 쓴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드루킹 김동원 씨. 특검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말씀하셨나요? 김 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침묵을 지키며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지난 28일 첫 소환 이후 이틀 만에 김 씨를 재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검경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와 김 씨의 진술 간에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환 때는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허 특검과의 면담도 진행됐지만 두 번째 소환 때는 따로 면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의 자료 분석 작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미 검경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 외에 검찰에서 A4 용지 2박스 분량의 서류와 드루킹 일당의 PC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넘겨받아 디지털 증거물 분석 작업인 포렌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에 대한 조사 내용 정리와 자료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씨가 이끌던 인터넷 카페 경공모 핵심 멤버인 도모, 윤모 변호사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용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가족은 함께해야 한다며 격리됐던 자녀들이 즉각 부모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국 브루클린 다리에 운집한 3만 명의 사람들. 유모차를 탄 아이부터 성조기를 든 노인까지 전 세대가 함께 행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해 뉴욕과 LA 등 미국 50개 주 약 650곳의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집회. 지역은 달랐지만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동일했습니다. I'm here because I realize that we really are all in this together and we do need solidarity and it's a shame what's happening in this country. 불법 이민자 부모를 기소하고 함께 온 아이들 약 2,000명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킨 트럼프 행정부. 논란이 거세지면서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정책을 멈추겠다고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후속 대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격리된 부모와 자녀를 빠른 시일 내에 합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부모와 자녀를 함께 수감하는 대신 미성년자 구금 기간을 더 늘리는 방침을 예고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축구의 신 메시와 호날두의 월드컵 우승 도전은 16강에서 좌절됐습니다. 아르헨티나를 꺾은 프랑스의 신성 음바페는 두 골을 몰아치며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전반 11분 프랑스의 신성 킬리안 음바페가 압도적인 속도로 아르헨티나 수비진을 무너뜨린 끝에 페널티킥을 얻어내 프랑스의 선취골을 선물합니다. 음바페는 2대2로 팽팽하던 후반 19분에 첫 골을 기록했고 곧이어 후반 23분 지루의 스루 패스를 받아 강력한 슈팅으로 쐐기골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3, 역전의 재역전, 월드컵 토너먼트 역사에 남을 뜨거운 난타전 끝에 프랑스를 8강으로 이끈 주역은 음바페였습니다. 1998년생 만 19세인 음바페는 축구 왕제 펠레 이후 60년 만에 한 경기에서 2골 이상 넣은 10대 선수가 됐습니다. 2개의 도움을 기록했지만 득점에는 실패한 메시는 떠오르는 신성 음바페의 활약을 그저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호날두의 포르투갈도 우루과이에 막혀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우루과이 공격수 에딘손 카바니에게 2골을 내주며 2대1로 졌습니다. 카바니는 전반 7분 헤딩으로 선제골을 뽑았고 1대1 동점 상황이던 후반 17분에는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결승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전후반 합쳐 20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축구의 신자리를 양분하던 호날두와 메시는 새로운 스타 탄생을 지켜보며 같은 날 쓸쓸히 짐을 쌌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